네, 이번 시간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제 상용화 지원 사업인데, 아,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자료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산업용 드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이중화 비행 제어 컴퓨터 개발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네, 그 각 기관마다 그 최종 보고서의 형상은 이제 달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식에 맞춰서 이것도 최종 보고서를 쓴 내용이라서 특히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표 형태 내부에 데이터 그다음에 아니면 그 문장 그림들을 집어넣는 형식을 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난번에 아마 중기청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다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 제시를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었던 애초에 그 결과물은 이제 비행지의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전체를 위한 이제 모듈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과 펌웨어를 개발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 결과물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커다란 그 이제 꼭지별로 다 만들어져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여기 설명에 있었던 비행지의 컴퓨터 부분은 이러한 형상의 비행지의 모듈을 개발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설계를 적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신호 절체 흐름이 그 모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현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각자 들어가는 펌웨어들은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종류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개발되었다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종 보고에 항상 이제 그 항상 나와야 되는 결과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놓았던 것들은 뭐고 그거에 해당되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완료가 됐니? 그 결과는 나왔니?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먼저 요약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고 그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는데 내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공인시험 성적서를 거쳐서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출원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는 이제 회계 관련한 증빙 서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객관적으로다가 증빙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으로 어떤 이제 기대 효과를 노렸는데 그 내용들이 이런 거고 파급비 이게 이제 잘 만들어진다면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도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었던 이제 결과에 관련된 정량적인 기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이건 비용에 관련된 이제 그 금액이 앞으로 이러한 정도로다가 그 늘어날 것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숫자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제 거기다가 내용을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이 보고서 서식에서는 앞에 요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요약된 내용의 수행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만들어진 내용과 그 다음에 결과물 나온 내용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설명을 따로 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FC 개발 목표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안할 당시나 이런 내용들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그걸 보시면서 하되 실제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360MHz, 원래는 이제 168MHz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 CPU의 성능인데, 우리는 이제 360, 사실은 480MHz CPU를 사용해서 360MHz를 일단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80메가도 실험도 다 했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까지의 성능을 우리는 목표로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졌고 실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뭐 요렇게 됐던 내용을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다가 기능을 더 넣고 분리를 하는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여기 이제 자세히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에 중요한 거는 FC만 만드는 게 아니라 FC가 두 개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 하나를 절체를 해줄 수 있는 이놈이 터미널 보드에서 얘와 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들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되고 최소한 외형이나 이제 무게가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목표치를 이제 정의를 했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서 설명한 이제 개발 내용의 개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 파트에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내용들을 이제 더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쭉 그 설명해 왔듯이 전체 요약,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꼭지, 그 다음에 밑에서 만든 주요 개발을 수행했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개발의 상세 내용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단계로다가 전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FC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400MHz까지 사용 가능한 CPU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놈이 이놈이고, 이제, 이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어떤 사양표 그대로 여기다 이제 확인해서 요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수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것 중에 실제 센서는 IMC 20689라고 하는 놈을 이제 썼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놈은 이제 주로,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모양은 이렇고, 매뉴얼에 이제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사용된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메모리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FCC는 이제 여기까지 구체적으로다가 그 구현한 내용, 그 다음에 개선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그 FC에 들어간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아니라 실제 그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FC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감시하는 감시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더 추가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그 기능의 모양을 보면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와치독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감시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세스의 그 데이터는 이렇게 수집이 돼서 결과적으로 얘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DFT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제어 컴퓨터가 작동할 때마다 지금 현재 짜져 있는 거는 약 6.25ms마다 와치독 타이머, 그 핀에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정상 비정상일 때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건 판단은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통해서 조건 판단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개발했던 어떤 폼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환경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이렇게 소개를 해 놨고,
그 다음에 어떤 그 OS 환경에서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호 절체 모듈 부분입니다. 모듈 부분에 실제 사용한 부품은 이제 CPLD를 사용을 했고, 프로그래머블 가능한 이제 로직 프로그래머블한 로직 IC죠. 그래서 그 로직 IC를 이와 같은 걸 썼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기능 중에 이제 전원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또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전원 이중화를 위한 스위칭 회로는 또 이런 IC를 썼습니다를 여기 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파워 부분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통신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요. 절체 판단은 CPLD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기반으로 이제 절체를 하게 했습니다. 전원도 이중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가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신호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기타 모드 조작부 기능, 그다음에 IO 기능,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들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블록 부분은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해서 기능 블록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 그 파일을 들어가서 확대해 보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을 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CPLD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이 신호 절차하는 기능 부분을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앞에 개념 부분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절체된 내용은 텔레메트리, 시리얼, PWM 이런 정도를 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체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신호들은 여기에서 실제 이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신호들은 뭐냐면 FCC에서 그 시스템 쪽, 그 비행기 쪽으로 넘어가는 그 신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올라오는 신호도 마찬가지인데, 절차를 해야 될 분과 공동으로 가져야 될 분과 아니면 각자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신호들을 지금 여기다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절체 판단 부분은 CPLD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동작됩니다. 이 내용들이죠. 네, 여기 지금 표현은 이제 절체 모듈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절체 모듈은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CPLD라고 하는 하드웨어로 만들어져 있고, CPLD를 이제 로직을 구성해주는 거를 프로그램 형태로 스키매틱이나 프로그램 형태로 한준다고 해서 그냥 소프트웨어 표현해 준 것 뿐이고, 실제는 컨비네이셔널한 회로로만 구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HDL이라고 하는 이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이렇게 짜서 구현을 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이런 논리나 이러한 동작은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의 게이트만 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FC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근데 FC가 지금 잘 동작되고 있다가 죽거나 살았거나 하는 걸 판단하는 것도 또 다시 FC,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앞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신뢰성이나, 그 다음에 뒤에서 감시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신뢰성이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질 수 있는 외란에 의한 그 이제 그 러닝이 정지가 되거나 어쨌든 이상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똑같은 비율로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든다면 무슨 신뢰성 개선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많이 그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CPU와 같은 그런 이제 프로세서가 탑재되지 않고 하드웨어적인 회로로만 그냥 절체가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컨비네이셔널한 로직으로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로직에서 절체 판단하는 거는 이러한 이제 그 판단 조건 그 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끔 로직을 구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FC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구도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FC 하드웨어뿐이 아니라 FC에서 외부에서부터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블러킹을 하는 그 기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방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형화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그 FC 설계 부분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FC의 PCB를 만든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회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아주 그쪽 많이 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는 이제 회로는 더 몇십 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트웍을 이렇게 했고, 레이어는 이게 6 레이어로다가 일단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아트웍하고 PCB 제작한 내용은 이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도 사실 매우 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는 아까 그러한 기능 DFT로 다 표현했었던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신호 절체 모듈의 그 보드를 만드는 내용인데 하드웨어는 헤로도는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실제 보드를 만든 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보드의 요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CPLD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프로그래머블한 이제 그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로직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각 핀 번호에다가 어사인을 해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IC죠. 이거와 흡사한 게 이제 FPGA, CPLD, 이건 지금 CPLD인데 FPGA도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그 커리큘럼 상에 배우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도 보통 일반 이러한 회로를 다루는 회사에서는 많이 쓰는 그런 IC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신호 절체 보드, 터미널 보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데 사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런 의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었던 CPLD의 로직을 프로그래밍하는 그 디스크립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스크립션을 해서 그 로직이 구성이 돼서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로직에 관련된 스키매틱도 이제 이 그 툴에서는 나옵니다. 이 툴은 그 CPLD나 FPGA를 그 판매하는 그 제조하는 그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툴입니다. 물론 이제 뭐 유료인 툴도 있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 자료를 더 찾아보시면은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CPL이나 그 다음에 FPGA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그 하드웨어 구성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 과제의 이 개발에 있어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구 설계와 거기에 따르는 이제 결과물들을 그 예시해 놓은 그 사진들과 그림들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FC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FC 케이스도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3D 프린터 모갑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면은 그 됩니다라고 하는 예시도 하나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형태의 원래 이제 우리 회사 가지고 있었던 FC죠. 이 부분들을 재설계해서 댐핑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진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요 조건 변수들이 있는데, 그게 XY 좌표의 각각 진동 계수들을 앞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는 이제 수직으로다가 댐핑이 되다 보니까 X, Y 좌표 평면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위아래 진동에 관련된 부분이 진동 계수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와 같이 설계함으로써 X, Y, 그 다음에 Z축이 거의 유사할 수 있도록 그 개선하는 작업이 일어났다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상황을 이제 두 개로 분리된 모듈 형태로다가 만약에 이 앞에 서 있는 이렇게 한 개의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했을 때 이런 거를 썼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건 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은 한참 걸리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과 이것이 노이즈나 진동에 의해서 자세를 센싱하는데 조금이라도 불량한 부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A에서 B로 다 절체돼 나가는데 그 불완전한 불연속면이 생깁니다. 기체의 어떤 자세에 관련된. 그러면 이제 그게 오히려 절체되면서 자세를 잃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동에 대한 필터링은 최대한 잘 해서 그 진동이라고는 노이즈에 의해서 그 자세 값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구현했던 그 듀얼 FC, 그러니까 핫백업 형태로다 놓고 이렇게 운영했었던 거, 그 다음에 실제 비행에 날렸었던 기체,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했던 내용과 실증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그 최종 보고 관련한 데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항상 이제 모든 것이 개발이 되고 나면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실증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됐구나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종합 테스트 전에 항상 이제 단위 테스트도 하고 거기서 또 디버깅도 일어나고 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FC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절체 보드도 만들었고, 뭐 케이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거 하나하나마다 일단 단위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거를 같이 비행기에 실어서 최종 실증을 하게 되는 그런 형상을 여기서 똑같이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FC에 이제 CPU를 클럭을 업스피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갖고 실험을 해서, 더군다나 이제 내환경성이 원래 마이너스 20도에서 85도까지 되겠다라고 우리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실험을 하면서 모든 그 클럭 스피드가 그 모든 그 온도 환경에서 클럭 스피드가 유지가 되는지 하는 실험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찍어봤더니 해당되는 클럭도 그 CPU가 돌아가면서 내는 그 클럭을 가지고 재서 분주된 내용 계산하면은 그 헬지가 나오는구나, 360MHz 이상으로 그 CPU 클럭이 돌아가는구나를 이제 확인해주는 이런 과정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동을 우리가 감지시키기 위한 목표를 잡은 게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 고성능화 시키는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실험을 이렇게, 이건 진동기는 이제 아래 위로 흔들리는 진동기인데, 이렇게 좌우 XY 좌우 전후 좌우 상하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눕혀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반대쪽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실험한 경과를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자, 이제 원래 입력 진동값은 이렇게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최종으로 만든 댐퍼의 값은 X축이나 Y축의 Z축이 되더라도 실제 올라가는 거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감소가 돼서 실제 내부에서는 이 정도의 진동으로밖에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와치도그에 관련된 실험도 이제 이렇게 실내에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전체가 되고 안 되고 하는지 하는 그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 환경은 이제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그 로직에 관련되어 있는 그 로직 아날라이저 형태의 데이터를 아날라이징을 해서 실제 그 절체가 되고 그 다음에 복귀가 되고 하는 거를 로직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강제적으로 수동으로다가 온오프를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온오프를 시켰다면 그대로 온오프가 되는지라고 하는 이런 환경도 만들어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격지에서도 절제가 가능한 통신을 통해서도 가능한지라고 하는 시험도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품의 그 실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절체가 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두 보드가 돌아가면서 센터에는 이제 관제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보드가 돌아가면서 절체가 되더라도 관제 소프트웨어에서는 A와 B로 절체돼서 운영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 실험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을 꾸며놓고 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PS하고 컴파스 관련한 이제 모듈은 사실은 그 FC 각각에 하나씩 각각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굳이 그 절체가 됐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체하는 데 있어서 자기 그 GPS를 그대로 물고 가는지에 해당되는 내용도 여기서 같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는 위치가 뭐 A에서 B로 갔는데 B의 GPS는 뭐 엉뚱한 데로 가면은 이제 비행기는 갑자기 그쪽으로 또 쏠리고 옮겨지기 때문에 이제 불안전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저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 실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 여러 가지 신호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상황에 절체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실험 이것도 자세 제어 이제 절체됐을 때 자세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B로 변경되었을 때 미션 플래너나 이제 미션 플래너는 GCS죠. GCS에서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실험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앞에 그 단위 시험 관련한 내용들은 자료를 여러 번 천천히 보시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 가지고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단위 시험을 해보고 모든 동작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기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탑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밖에 나가서 움직이거나 이러기보다는 실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다음에 절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그 구속된 조건 속에서 실험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실제 야외로 나가서 뭐 제대로 비행을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제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 FC가 절체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GPS라든지 이런 게 안 잡힌 상태에 그 매뉴얼 모드에서 바로 절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주변에 센서라든지 자동 동작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절체가 되는지 확인하느라고 이런 작용에 관련된 실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야외로 나가 실외에서 탑재된 이 해당 비행기를 가지고 실제 날렸습니다. 비행 시간은 한 16분 정도를 날리면서 지속적으로 절체도 해 가면서 비행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동영상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 기체가 날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저희들이 한쪽을 정지를 시키면 다음 쪽으로 더 절체가 돼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이제 물론 불연 성면이 있기 때문에 기체가 기우등은 하지만 바로 자세를 잡고 그 두 번째 FC에서 다시 제어를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지금 여기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냐면 비행이 끝나고 나면 그 비행 중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 자료가 그 SD 메모리에 로그가 남습니다. 그 SD 메모리의 로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FC1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마스터로 있었던 FC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절체를 기다리고 있다가 절체가 돼서 돌아가는 놈이다. 두 개의 FC죠. 그리고 이제 이 빨간 부분과 이제 파란 부분이 있는데, 빨간 선은 이제 어, 어떻게 가려고 하는 그 의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은 이제 그 의지에 맞춰서 현재 나는 여기까지 따라갔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보시면은 요 빨간과 파란 것이 거의 흡사하다면은 가려고 하는 목적과 의지와 그 다음에 비행기의 자세가 거의 흡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은 FC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살짝 그 바뀌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 외란이 있거나 아니면 의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때리면 그거만큼 이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빨갛게 지금 금을 거는 요 시점에서 강제로 절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여기 지금 파란 요만큼의 구간은 자세를 잡기 위해서 이제 다시 그 제어가 멈춘 상태니까 자세를 잡기 위해서 바로 이제 어떤 자세를 그 잡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거 끝나고 난 이유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타겟과 세팅 포인트와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포인트가 이제 점점 차이가, 여기와 파란색 빨간색 차이가 안 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많이 나고 있는 게 있죠. 왜냐, 이 FC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제어하려고 뭐 막 출력을 내기도 하지만 실제 자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질 않아요. FC가 두 개가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옵셋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IC 자체에 미세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실제 기본 옵셋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어하는 것들이 그대로 자기한테 이쪽에서 제어하는 두 개의 값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기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는 제어는 하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비행기가 다른 모양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 여기는 자기가 제어를 하지 않는 영역에서 빨간과 파란색이 구분이 돼 있었죠. 많이 분리가 돼 있었죠. 그러다가 절체가 되고 나서 안정기를 거치고 나면 이제 빨간과 파란색이 거의 이쪽에서는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만 봤을 때는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여기를 봤을 때는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아까는 바로 이제 롤 축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피치 쪽에 관련된 로그를 본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로그와 롤 축과 피치 축에 관련된 데이터는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움직이는 내용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서로 그 세팅 포인트와 에스티메이션 포인트가 서로 비슷했다가 안전기를 거치고 나면 바로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롤 피치가 그대로 됐다면 자세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에 약간의 불연속 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이것이 움직여가는 그 모든 패턴 그대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스테빌라이즈드 모드라고 하는 거는 매뉴얼 모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는 자동으로다가 맞추게 되어 있는 알트홀드 모드에서의 절제 상황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 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이터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GPS까지를 포함해서 자기의 위치, 자세를 잡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비행 절취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 더 자세히 자료를 보시면서 꼼꼼히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위에 이제 지금까지 그 실증 시험 비행을 했던 거는 이제 쿼드로타 포드를, 약간 작은 형태의 쿼드로타 형태의 비행기에서 실증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모터가 6개인 헥사 시스템에서 실험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또 좀 서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자료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헥사나 그 다음에 뭐 쿼드 로터 형태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헥사 같은 경우는 자세가 빨리 복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걸 보시면서 좀 특성이나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단위 시험을 했거나 그다음에 실증 시험을 했던 내용들은 저희들 이제 그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들이 지켜보는 상황과 방법에 의해서 검증 시험을 해서 그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과제의 그 인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인인증기관, 그 공인인증기관이 이제 콜라스라고 하는 그 기관인데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획득한 그 기관에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뢰자 규격 형태로. 그래서 그 실험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내용들은 그대로 계획, 계획한 대로, 그 다음에 준비한 대로 실험을 했더니 그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형태의 그 검증 결과서입니다. 이게 시험대로 한 결과 내용들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CPU 클럭도 아까 우리가 했던 실험 그대로 그쪽에 가서 다시 했고, 그 다음에 환경,
온도 특성도 또 실험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지 절체 속도가 몇 미리세컨드 이내에 일어나서 절체가 되는지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같이 실험을 해서 그쪽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최종으로 만들어낸 거는 이런 이제 형태 FC와 그 다음에 절체 이 모듈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최종 사진으로 최종 보고서에 그 마지막 그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저희가 그 작년 2019년이죠. 2019년에 그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제 드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결과 보고를 어떤 형태로 했고 그 다음에 실제 개발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한 4주 동안 했던 강의 내용에 주로 이제 실물을 많이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꼼꼼히 가지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하여튼 짧은 시간에 전체를 마구 이제 훑어서 가다 보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자꾸만 그냥 넘어가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어느 정도 윤곽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로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특강은 이제 마무리 짓는 걸 하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